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저는 이런 강의가 있을 때는 항상 미리 도착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막 헐레벌떡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난 달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18년 전에요. 저렇게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리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다시 저렇게 안전하게 내려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면 아기를 낳고 노산이었어요. 6년 만에 아이를 기다렸다가 36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요. 지내기, 쉽게 얘기하면 영양소가 빠져나갔나 봐요. 다리를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달려가는 걸 보면 쟨 좋겠다 이렇게 부러웠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시면 필요한 시점이겠죠?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선주였었기 때문에 가진 땅도 있고 나름 시골에서는 못 살지 않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와서는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는 농업시대였고요. 이제 막 70년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아버지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죠. 그냥 할아버지의 그 그늘 속에서 너무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셨기 때문에 변화를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방앗간은 이제 수매를 한다든지 핵가족화되면서 전혀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허가 되었고요. 선주들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배도 점점 묶이고 소용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농지가 많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쌀을 사 먹는 일이 있었어요.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라는 걸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지 우리 삶을 절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저는 이걸 통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는 알고 있죠. 농업시대에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고요. 공업시대에는요. 산업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이 있어야 부자였어요.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때는 생산자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산업시대에는 뭘 만들어야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는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군에 갔다가 막 나왔을 때 잠실땅이 700원 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번에 가장 좋은 그 아파트 분양하는데 평당 8천에서 1억이요. 화장실만 4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 보통 3개 있잖아요. 하나에 한 평 넘을걸요 아마. 그죠? 그런 현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이동한다라는 걸 우리 몰랐지만 누군가는 알았던 거죠. 누군가는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알았던 사람들. 지금은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린 뭘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연결과 공유라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요. 프로슈머 시대라고 엘빈 터플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빈 터플러는요. 30년 동안 전 세계 신문을 계속 아침마다 구독을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30개 나라의 신문을 매일 읽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이분이요. 15년 전에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 4의 물결이 오는데 그게 바로 프로슈머다. 즉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올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 되는 그 시대, 그걸 바로 프로슈머 시대라고 한답니다. 그럼 프로슈머라는 건 뭘까요? 그럼 혹시 지금 놓치면 두고 후회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슈머랍니다. 프로슈머는요. 프로듀스라는 생산자와 그 다음에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 합성어인 프로슈머, 생산적 소비자. 이 말은요. 소비자가 생산성을 발휘한대요. 생산적 소비자. 그럼 소비자는 과거였댔죠? 쓰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곧 지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로슈머라는 소비자는요. 생산성을 내는 소비자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절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소비죠. 아이가 응애 울고 태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할까요? 기저귀 소비해야죠. 분유 소비해야죠. 생필품을 소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부모가 오래 양육해야 되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30년까지는 부모들이 책임져 주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30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이 부메랑 세대에 내가 던지면 사회를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부메랑 세대에 30세에 직장에 들어가면 45세. 저희 남편이 그랬던 나름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은행에 펀드 매니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물에 미팅에도 별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던 터라 엄청 반가워서 딱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능력 보고 결혼했는데 저희 남편 친구들 대학 교수나 뭐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들어갔지만 교수들이 아니고는 대부분 다 집에 그냥 계세요. 남편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주식, 그냥 개인 주식하는 정도로만 하고 계시거든요. 45세가 되면 보통 이제 다른 일을 찾든지 직장에서 그만둔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과연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잠만이로 살죠. 신만이, 신봤다. 잠만이, 난 직업 얻었어. 잡을 찾아서 사는 잠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이래서 우리는 노후 문제를 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잠실에서 저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유학을 가서 있는데요. 한 날 그래서 제가 소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과외를 2개나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엄마, 우리 친구들 과목별로 다 해. 근데 한 과목당 최하가 80만 원이에요. 비싼 거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 요즘 심각하대. 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파트너가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나름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집귀신이래요. 도대체 친구를 만나러도 안 가고요. 운동도 안 하고요. 처박혀서, 말씀 그대로요. 처박혀서 리모컨만 친구한다고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요, 은행에 퇴직을 하셨는데 우울증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 문제는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고령화 시대 이게 과연 축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노후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60%가 불안하대요.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옆집은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가요. 사실은 반수 이상이 건강과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건강하면 뭐든 해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건강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죠. 은퇴를 대비할 때 3억에서 5억 정도가 대부분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이 100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첫 달에 캐시백을 밤에 마트, 저희는 마트 바꿔서 그게 캐시백이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첫 달에 캐시백을요 2,970원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6,000원이 처음인데 어째서 2,970원일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린 이웃집에 저희 지금은 수양어머니가 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요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일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가 권한 것들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했어요. 건강해지셨으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지금은 수양어머니 같은 분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20만 포인트를 이모고모 삼촌 한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모으신 거예요. 그분이 6,000원 가져가시고 저는 그 달에 9만 포인트를 제 개인으로 모았어요. 쓴 거. 그랬더니 캐시백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치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970원, 우리 어머니는 6,000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들어온다라는 것. 그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제 매출이요. 포인트 말고 전국에 저희는 제주에서부터 태백까지 이런 캐시백을 받는 프로슈머들이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매출이 한 100억, 약 100억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캐시백이요. 좀 감사하게도 참 일어나요.
유학을 보내고요. 10의 3 정도를 나눌 정도는 저희가 수입이 돼요. 기적이에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나 봐요. 2억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요. 빛의 속도로 변한답니다. 그죠? 대비해야 되죠. 신용불량 대학생들이 3만여 명이래요. 원인이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요. 제 주변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 다니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요, 올해 졸업을 유보한 학생이 17만 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4년을 다녔는데도 졸업을 유보한대요. 17만 명이. 청년 실업 100만 시대에 정말 사회 나가기가 두려운 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를 더 하죠. 대학원을 가고 석사, 박사를 따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나와도 집에서 그냥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 좋겠죠. 어느 강남의 한 건물의 그 간판 사진이에요. 한 건물 안에 학원은 10개씩 있고요. 정말 부동산은 온 곳에 20개씩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영업의 포지션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 5배 정도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이 자영업자들의 80%가요.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도산을 명치 못한대요. 그냥 되는 일은 10% 내지 15%밖에 안 된다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사업은 자영업은 시작이 되죠. 왜요? 전부 내가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큰 리스크랍니다. 직장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요. 직장인의 것은 치킨 창업했다가 적자 폐업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우리나라 치킨 가게 브랜드가 3,000여 개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적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데 또 누군가는 지금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요? 할 게 없으니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63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막 쏟아져 이제 나올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좁은 나라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정말 감사한 일을 하게 된 게 18년 전에요. 우리 딸이 18개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에겐 너무 소중했어요. 가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른 일은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일을 선택을 했으면 예를 들면 병원에 들어가면요. 안정적인 수입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없잖아요. 6년 만에 너무나 기도하고 원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내 손으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 일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18년 동안 아메이 하면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희 친구 집으로 초대가 돼서 가서 듣게 됐는데 첫 번에 알아들었어요. 첫 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이걸 하면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거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금강인 걸 알았는데 전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선택했어요. 물론 자영업을 한다라고 해도 투자할 돈이 저는 그닥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 또는 가게세 주지 않아도 월급 주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은 일 단지 배워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업이 되는 일. 그래서 믿자야 본전인 것. 왜요? 배워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배움이 꿀처럼 달다라는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손끝에다가 꿀을 발라서 기억 니언을 가르친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한 2, 3%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명문대학의 한 33% 정도를 매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는 게 사업이래요. 돈 투자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저 혼자였지만 너무 좋아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공부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께 얘기하고 그분이 또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면서 쓰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쓰면서 모두가 제품에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한 소비자를 애용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용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 지금 제4의 물결, 21세기에는 무엇이 부의 기준이라고요? 연결이 바로 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애용자 자산이 연결을 제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매출을 소비자인 우리가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입을 받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는데 아메이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란 건 일종의 정거장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기찻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가겠죠? 사람이 오가면 상가가 형성돼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몰리겠죠. 또 다른 상가가 모이면서 사람이 또 몰리고 또 돈이 모이죠. 플랫폼은 뭔가 형성이 되면 돈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정말 최고의 제품들을 갖춘 이런 마트인 플랫폼이 바로 아메이예요. 그걸 저는 그냥 마트 바꿔 쓰고 감동이 있으니까 전하고 그들도 각각 감동을 받으니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갖게 됐죠. 이것 때문에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요. 아메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고요. 지금은요 전 세계 100개 나라에 진출되어 있고요. 800명의 과학자 엔지니어가 한 회사, 단일 회사에 있습니다. 생산회사인데요. 아메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450가지 직접 OEM 200가지 해서 650가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생산회사라는 겁니다. 65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대요. 단일 회사로서 연구소가 65개인 회사는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 회사는 또 제품의 역사가 80년 또는 60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 1000여 개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900여 개가 출원 중입니다. 1000여 개의 특허, 저거는요, 특허권이 회사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특허를 연구한 연구원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원들이 죽고 살기로 아마 이거를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개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틸라이트라고 하는 이 농장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100개 나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진짜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질까? 그게 가능해? 그렇게 많은 식물을 어디에서? 그죠? 근데 이 농장 4곳이요. 그 중에 한 곳 정도가 저기 4100에이커. 우리 잘 모르잖아요? 부산 크기만 하다. 이 얘기예요. 농장이 어마어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준의 농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00개 나라의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런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 식품이요. 왜 식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메이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소비하는 저 WX라든지 식품들은요. 식후 몇 분 만에 먹으라고요? 밥 먹자마자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소화 효소에 의해서 녹는다 이 말이에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녹는 게 뭐죠?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약은요. 식후에 30분 후에 먹어요. 왜요? 그건 물에 녹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약은 30분 후, 건강보조 식품은 식후에 바로 먹는 거랍니다. 즉 식품이란 이야기고요. 이게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only one, 베스트가 아니라 only one,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탑5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이 아티스를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50대 중반의 아줌마 직원은 피부는 참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한면 조정이 전 한 번 됐어요. 그 전에 기미가 아기를 늦게 낳기 때문에 여기 밥그릇만한 게 이렇게 엎어져 있었거든요. 가히 상상이 가세요? 그랬는데 그것이요. 3개월을 발랐는데 안 없어져요. 나는 안 없어지나 봐. 이게 뭐 이래? 근데 1년이 지나니까 테두리, 여러분 우리 빵 만들거나 할 때 이 밥그릇으로 콕 찍잖아요. 이 테두리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테두리만 새까맣게 남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흔적도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과거에 그랬다라는 걸 몰라요. 정말 이게 기능성 확실합니다. 왜요? 식물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분자 구조가 식물과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것, 그래서요, 화학적인 건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아도 이렇게 붕붕 뜨지 않잖아요. 그죠? 물 속에 있는데도 내 몸이 붕붕 물에 부풀지 않아요. 왜요? 수분 저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피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쉬프림을 바르면서 정말 좋다. 그러니까 비싸지. 그런데 저희 선배가요. 집이 배 좀 아프실까 여러분? 저는 배가 조금 아팠어요. 집이 몇십 채가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잠실역에 가면 그 금색 빌딩 있는 롯데 캐슬 있잖아요. 그게 살고 계신데 거기 가면 기분 나빠요. 그 나비 넥타이 한 그 총각들이 주차할 때부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로비에서 안 올려보내요. 호텔 로비처럼 이 예쁘게 옷 입은 아가씨하고 총각들이 차를 내주어요. 앉아서 기다리면 위에서 주인이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일 보고 내려오잖아요. 한번 제가요. 주차장에 나가다가 여러분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나 그런 데 처음 봤어. 왜 그렇게 만들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올라가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안내해 주더라고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어쨌든 그분이요. 제가 이제 나름 저는 부담스러운데 너무 좋아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는 크림을 얼굴에 바르시던 분이라 이걸 권하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목에만. 싸서. 그런데 어느 날 목에 주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올라갔답니다. 얼굴이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인피전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누굴 만나면 제가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이 얘기 할 땐 제가 이렇게 꼬집어요. 그만해. 네 얘기 그 누가 먹어주겠니?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말이 나와 입에서. 그래서 저를 꼬집잖아. 그만해. 다스려요 이렇게. 진짜 좋더라고요. 클렌징 있잖아요. 뽀글뽀글. 이제 세안을 하고 난 뒤 물기를 제거하고 그냥 스킨 없이 딱 발라놓잖아요. 그럼 얘가 산소 반응이 일어나. 뽀글뽀글. 그죠? 소리가 톡톡 삭삭 이렇게 들려요. 그러고 난 뒤 미지근한 물로 닦잖아요. 와, 그리고 저 이제 인퓨전 딱 스킨 다음에 제가 바르고 그래야 다른 화장품을 잘 받아들여주니까 그렇게 하고 바르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피부가 연두부가 됐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정말이요. 이렇게 탁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니까 제가 기억나요. 처음에 지금은 제가 말을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너무 말을 못해서 이 얘기를 하면 남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말을 못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미 전 처음부터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뿅 갔죠. 애기들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친정이 통영이에요.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우리나라 삼성은 누가 지키지? 우리나라 LG 누가 지키나? 정말요. 그 고민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데몬스트레이션을 3번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친정 식구를 다 모았어요. 저희가 7남매예요. 이제 다 모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데몬을 했어요. 분명히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말은 100가지가 있는데 입에서는 너무 좋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좋을 땐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저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이 비즈니스래요. 소비가 여러분 사업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공기청정기는요, 엠보스페어라고 하는데 시중에 한 30만 원 하는 거 이런 거 살 바에는 그거 사지 말고 이 프로틴 같은 거 많이 먹고 비타민 B군 많이 먹어갖고 코털을 좀 기르세요.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 하나님이 지금 필터 있잖아요. 이것도 걸러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먼지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데 2.5 마이크론 미만을 말해요. 그죠? 이거는 코털이 걸러주지 못해서 바로 폐포로 가는 거예요. 폐포에 꼭 박히니까 폐포가 일을 못하겠죠. 폐포가 어떻게? 손상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크기가 0.02 마이크론이에요.
그것도 걸러주는 0.009 마이크론을 99.99 제거한다라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제가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신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집이 이렇게 홀라당 탔대요. 아파트인데 모든 것이 시큼해져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공기청정기는 시큼한데 닦고 놨더니 바로 가동되더랍니다. 저게요, 원래 만들어질 때 아이들이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아무리 해도 고장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또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물이요. 내가 지금 한 컵 물을 마셨어요. 좀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물이 빠져나갔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마신 물은요, 한 달 정도 내 몸에 남아있답니다. 그 물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영양소를 전달하고요. 길이 돼주고요. 그게 일하고 나머지 노폐물이 있겠죠. 끄집고 나와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물 마시기, 제가 운동한다고 누가 많이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나름 소명을 갖고요, 물 마시기 운동을 하자라고 저 강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까지 물을 안 먹잖아요. 물 안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물을 안 마시면 화장실 안 가고 싶어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항이뇨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수돗물이 안 나와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집에 쓰던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수하던 물을 청소해야 돼. 청소하던 물을 화장실에 써야 돼. 그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내가 물을 먹어주지 않으면 소변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뚱뚱한 남자분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물을 안 먹는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통풍이 오시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소화되고 나머지가 퓨린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건 이렇게 분자 구조가 눈꽃 모양이에요. 뾰족뾰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배출이 돼요. 물에 의해서. 물을 먹지 않으면 그대로 배설이 이뤄되지 않아서 몸속에 있다가 이 말초 같은 발끝은 이렇게 잘 순환이 안 되잖아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바늘 끝 같으니까요. 통풍,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런 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혹시 고기,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 그런데 이 물이요. 자연이 낸 옹달샘 물이 가장 좋은 옹달샘 물이거든요. 옹달샘 물 그대로예요. 이 스프링, 옹달샘이라는 뜻이잖아요. 옹달샘 물, 우리 태초에 저 지하에서 오랜 태적층을 거쳐서 걸러지고 다시 그 태적층에 있는 미네랄을 그대로 옷을 입은 옹달샘 물, 그 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즉 미네랄이 살아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몸은 알칼리일 때 암이라든지 성인병이 안 걸립니다. 면역이 강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알칼리수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 분해한 알칼리수 말고요. 그죠? 미네랄이 살아있어서 알칼리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스프링. 그 다음에 퍼스널 제품, 홈케어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 CMIT, MIT 들어있는 치약 난리가 났어요. 그죠?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 맞아요. 위기 때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글리스트 없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린 감사하게도 그 치약을 오래전부터 써왔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여행 갈 때요. 화장품은 안 가져가도 그냥 가요. 그냥 쓰면 되니까. 그게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는 스킨로션 있잖아요. 그거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없으면 못 가요. 저게 뭐냐면 저 바로 마우스워시 얘기예요.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편도가 너무 약해갖고 항생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말 좀 많이 하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편도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도는 문지기거든요. 맨 먼저 바이러스를 얘가 안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면역이 강하면 퇴치를 할 텐데 면역이 약하니까 지가 지니까 붓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저 가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야마세치 피로디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독성은 없는데 살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말 저는 저거 쓰고 난 뒤 감기로 편도 때문에 병원 가는 일 없어요. 저는 제 딸이 유학 갔잖아요. 소라 손 씻었어? 가글 했어? 그거 맨 먼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 감기약이 얼만큼 안 좋은지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릴 때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이 뇌신경이나 혈관이 이렇게 혹시 꼬여질 수가 있어서 10대 중풍의 원인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감기약 안 먹기 운동을 위해서 뽀빠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만화 영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먹어서 면역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감기 안 걸리는 게 세상인데 그거 지켜주는 편도를 보호하세요. 그 가글링으로요 참 많이 여러분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샴푸, 제가 저 샴푸를 쓰고 난 뒤 샴푸 지금 새로 나온 샴푸 있잖아요. 저는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하얘요. 근데 그 염색 머리도 제가 케어해줘요. 모발을 만져보면 옛날 같지 않아. 마치 20대 제 머릿결을 다시 되돌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샴푸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우리끼리니까 살짝 제가 비밀을 얘기하면 의사들이요, 아기를 낳을 때 이분이 어떤 샴푸를 썼는지 알 정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공이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열려있잖아요. 열린 곳은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한 샴푸가 내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포 어느 곳을 돌다가 박힌단 말이에요. 계면활성제라는 건 안 쓸 수가 없죠. 이건 이미 우리는 기름을 지우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경계면을 허물어뜨리는 계면활성제, 즉 세제 원료가 들어있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면활성제의 원료가 뭐냐는 거죠. 자연성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중요한데 머릿결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샴푸가 있었고요. 세제의 명품이라고 하면 아마 저 홈케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 종이 박스를 콩잉크를 사용한대요. 글씨를 쓸 때 콩잉크를 사용한대요. 어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알맹이만 좀 진실되게 만들면 되지. 글씨까지도 콩잉크를 쓴대요. 근데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을 하고 난 뒤 나오다가 무심코 영수증 받아서 나올 때 제출하잖아요? 그럴 때 입에 물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에는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전자인식 잉크가 들어있는데 그게 환경 호르몬이고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 줄 때 손 씻고 영수증 만지고 손 씻고 간식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들에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잘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 파는 일이었으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쓰는 일이거든요. 잘 쓰는 것이 사업이래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난하건 부자건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비누 쓰고 치약 쓰고 화장지 쓰고 그죠? 화장지 쓰고 김치 된장 간장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자, 제가 이걸 쓰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제 소비 라이프 스타일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럼 저기 있는 오메가3 꼭 여기 세몬 오메가3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나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듣고 혼자만 알고 있는 건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 되셔야 돼. 그래서 저거 꼭 나누셔야 돼요. 오메가3라는 건 불포화지방산이죠. 수소 이중 결합 구조가 세 번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가 세 번째 있는 건 세 가지인데 EPA, DHA, ALA예요. EPA, DHA는 육상의 것은 없어요. 해상의 것에 있어요. 등푸른 생선과 연어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문제는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이잖아요. 우리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요. 그죠? 그 산소하고 만나서 저 오메가3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가산화지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게 토코페롤이에요. 비타민 E거든요. 비타민 E가 적어도 하루에 만약에 한 번에 1200 정도를 먹는다라고 하면 40mg, 80mg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셀몬 오메가3 밖에 없거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마트에서 아주 싼 크다란 오메가3 사온다라고 하면 그건 생선즙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나눠주세요.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안 먹는 것이 낫다라는 것. 왜냐하면 과거에는 안 먹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땅속에 많았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있는 우리 뿌리채소를 먹어서 내 몸에도 미네랄이 있었으니까 우리 간에서는 이런 것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네랄 섭취가 너무 부족해요. WHO에서 부족국가로 지정한 우리 한국.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요. 고스란히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정말 그 구분해서 먹는 거. 저는 카드를 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요. 카드 소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트는 포인트를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그 포인트로 난 공짜로 또다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는 다시 나에게 돈으로 돌아온답니다. 그죠?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는데 이 쓰는 것이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계획가 왔냐 하면 재래식 유통은요. 생산자가 200원에 만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1000원에 샀어요. 왜요? 광고했잖아요. 그리고요. 총판도매 소매에 거쳤거든요. 네, 할인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할인점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남편 친구가 롯데마트에 근무하거든요. 할인점 유통마진을 65% 정도를 챙겨야 유지가 된대요. 즉 내 1000원짜리 사는 것을 650원은 대기업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준단 말이에요. 그게 광고비. 그래서 원가가 2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생산자들이. 자, 그런데 요즘은 홈쇼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대들은요. 쇼핑을 안 가요. 그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래도 광고는 할 수밖에 없답니다. 아메이는요.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직거래 유통이죠. 직접 판매의 최초의 회사라, 시초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메는요 광고하고 유통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고 유통도 하지 않아서 직접 소비자가 홈플러스 가서 내가 전자제품을 사고 샴푸를 샀어요. 그러면 그 홈플러스에서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통마진 당연히 들어갔겠죠. 여기 마트는 아메 마트 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난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쓰면 너무 좋아서 얘기한 구전을 가지고 바로 광고로 인정해줘서 광고 마케팅, 구전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캐시백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안 바꿨을 이유를 찾아보려면 너무 어려워요. 바꿨을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꿨을 이유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고품질이에요. 품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좀 전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걸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 정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참 좋은 건 사실입니다. 고품질이에요. 저희 언니가 화장품을 썼는데요.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피부가 잘못됐어. 언니니까, 친언니니까 기분 엄청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3년을 화장품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제가 너무 몰라서. 언니라고 편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답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 돼야 되거든요. 약산성이 돼야 피지막이 유지가 돼요. 약산성이 돼야 모낭충이 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세수하고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여기가 간질간질해. 그럼 뭐가 간질간질한 거죠? 모낭충이 기어다니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낭충은요. 약산성에서는 잘 살지를 못해요. 피부 트러블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피지막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약산성일 때. 근데 우리 언니가 트러블이 심했다라는 건 뭐죠? 알칼리 제품을 너무 오랫동안 쌓았기 때문에 알칼리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약산성을 쓰니까 마찰이 일어난 거죠. 피지막이 없으니까 피지막이 녹아요. 세안법 조심하세요. 우리 피부는 연두부 다루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세수를 어떻게 했냐면 비누 있잖아요. 다이알 비누. 그거를 칠해갖고요. 빨래 씻듯이 뽀도덕 소리 나게 씻고 이걸 비누칠을 3번 했어요. 그러니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안을 잘했더라면 트러블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언니 조금만 참아줘. 그러면 클렌징만 먼저 써. 그래서 피지막이 회복하도록 기다리자. 그랬더니요. 한 20일쯤 지나서 제가 쓰게 했어요. 조금씩. 그랬더니 지금은 피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좋고요.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품질 대비. 여기 아까 탑5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명품 브랜드. 클리니크, 샤넬, 랑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스트로드. 이런 것들 우리가 쓰는 것 물론 이렇게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면 못 쓰잖아요. 왜 비싸죠?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화점 1층에 금딱지 두르고 쭉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들 통해서 월급까지 붙여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크림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거품이 싹 빠졌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혹시 누군가에게 치약을 권했는데 기분 나빠하면 여기 마트에서 기분 나빠요 하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캐시백과 함께 연금 소득의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 할인전 가지 않고요. 아메이마트에서 모으기 하는 거예요. 혼자 못 쓰면 엄마, 이모, 고모, 삼촌 같이 모아보세요. 그랬을 때 20만 포인트가 모이면요. 3% 6천 원을 돌려주는데 이 약속은 60년, 약 60년 정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수입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벌고 있는지 잠깐 이거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천천히 여러분 듣기 좋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아메마트를 플랫폼을 알게 됐어요.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꿔쓰기 했는데 여러분이 썼다라고 하면 아메는 오직 구전에 의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치약 칫솔 쓰는 방법을 알려주셨겠죠. 그런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여러분도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A와 B에게 이 마트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수입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쓰지 않았으니까요. 아메는 가입비가 없잖아요. 그죠? 소비에 대한 캐시백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비하지 않았으니까 형 가입비가 없으니까 이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마트에서 각각 더불어 소비잖아요. 더불어 소비해서 20만 원씩 했다 가정할게요. 21, 30 이렇게 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입이 어떨까? 누구의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스폰서는 80만 매출이고 여러분 60만, 각각 20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자, 스폰서는 전체 80만에서 6% 4만 8천원이 돌아와요. 그런데 아메이 마케팅은요, 맨 먼저 누군가의 수입을 다 나눠주고 누군가의 노력치를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내가 갖는 그런 수입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의 60만에 60% 36,000원을 빼준 나머지 12,000원이 스폰서의 수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게 될까? 자, A, B 각각 20만 원 썼으니까 3% 6,000원 2명 12,000원을 빼주겠죠. 그러면 36,000원에서 12,000원 빼주면 24,000원이 되는 겁니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죠. 그죠? 합리적인, 즉 노력순이란 얘기예요. 스폰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마트를 소개했고 쓸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여러분들은 A와 B 두 분에게 마트를 소개했고 쓸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입은 2배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2배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 스폰서가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단번에 알아듣는 분이 그 이후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그만두셨어요. 제 매출이 이렇게 100억이 되실 줄 알았으면 아마 인내하셨을 텐데 아무도 저처럼 단번에 알아듣는 분이 안 계시니까 실망하셔서. 그래서 제가요. 불행하게도 SP를 2년 만에 갔기 때문에 견디다가 알아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애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셨지만 여러분 아멘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저는 그렇게 2년을 버티게 했고요.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방법을 터득하고 난 뒤 이제 제가 세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게 됐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폰서 싫어. 스폰서가 내 거 왠지 기분 나빠. 그래서 1번으로 아메 등록할 거야. 1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60만에서 A, B 각각 20만 6천 6천 원 많이 쓰는 빼주겠죠? 24,000원 아까랑 똑같잖아요.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윤리적인 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맥도날드가 마피아라고 해서 제소당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로얄티 2% 뜯어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서부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왜 그 강도 같은 놈들이 와갖고 이거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건 줄 알고 제소했었어요. 근데 미 상원위원회에서 아니다. 이건 시스템을 제공했고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프랜차이즈가 인정되기 시작하죠.
아메이도 그렇게 제소가 됐답니다. 미 상원의원에서 이렇게 철저히 조사한 끝에 내려진 건 신이 내린 마케팅이다. 정말 이거는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고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식이다 라고 인정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6명 있을까요? 저는요 6명만 있으면 이게 프리덤을 이룬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 23명이었거든요. 엄마, 이모, 고모, 삼촌 이 좋은 거를 23명이 다 알아듣는데 어째서 6명만 알아들으면 그렇게 큰 보상이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3명한테 알려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친구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갔는데요. 설명을 막 좋아, 너무 좋아. 이제는 이거 있잖아. 막 얘기했겠죠. 벌벌 대면서 막 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야, 너는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긴 하겠는데 니 안 되겠다. 니 이마에 착한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런 사람 못한다 이거예요. 왜요? 파는 일로 봤으니까. 제가 그만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쓰는 일이에요. 저처럼 대신에 감동을 잘하면 돼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걸어오면서 구름이 끼잖아요. 부침개 생각이 나요.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떨리는데도 부침개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요. 하늘에 구름이 화창하게 있잖아요. 저 구름 너무 이쁘다. 나 저 구름을 한번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직도. 길을 가다가 들꽃이 피어 있으면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요 2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크라운 엠버서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제 명단에 23명 중에서요 한 명도 이게 저랑 같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상당합니다. 누군가는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로 이분께 참 감사한데 마트를 알게 되고요. 동네 미용실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미용실을 원장님이 무엇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이쁜 사람이 참 좋았거든요. 이쁜데 이분이 더 좋은 건 이 진열장에 스프레이 하나가 딱 놓여 있었어요. 어머, 원장님 저 스프레이 쓰세요? 저거 아메이 건데? 그랬더니 나 저거 쓰는데 좋아하는데 나한테 전해준 총각이 이사를 가버렸대. 연락이 안 된대요. 어머, 그래 저 회원이에요. 저 회원.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스프레이 쓰면 이 미용실이 좁잖아요. 스프레이 막 뿌려대니까 눈알이 아파서 저녁 때문에 이거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스프레이는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줬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랬더니 언니 앉아봐. 원장님 앉아봐. 이거 있잖아. 제 별명이 있잖아요. 있잖아 언니 앉아봐. 있잖아. 이거 내가 알아봤더니 왜 눈이 안 아프냐면 이게 프레온 가스가 안 들어있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태양 에너지가 산소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 그것도 공격해서 구멍을 뚫어내는 거. 그거 안 들어있대. 그래서 눈 안 아픈 거예요. 또 뭐 배우고 가면 있잖아 언니. 있잖아. 딱 얘기해요. 그래서 들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제가 국도 끓여서 같이 밥도 먹고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했어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계속 가르치니까 교육은 의식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럼 그게 브레인워시예요. 세뇌. 좋은 의미예요. 일제시대에 그게 나쁘게 오도돼서 그렇지 실제로 브레인워시 좋은 얘기예요.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진짜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6개월 지나서. 그래서 얼른 미팅 갔다가 또 가서 가게 문 열고 막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이몬드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방법을 터득했잖아요. 조카 집에 놀러 가면서 그냥 안 가요. 수박 안 사고 가요. 옛날엔 수박 사갖고 갔거든요. 이제는요, 제가 그 당시에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이렇게 딱 예쁘게 포장을 해갖고 가요. 차를 마신 다음에 우리 조카 이름을 앉아봐 이래요. 그럼 앉아봐. 그러면 이거는 모르면 못 써. 근데 내가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 제가 이제 그리세린을 가져갈 때는 이거 있잖아. 화상 입을 때 이거 발라봐라. 이 그리세린하고 허니 벌꿀로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알란토인이라는 식물 진정 성분이 있단다. 바르니까야 금방 안 아파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카가 앉아서 듣고 있겠죠. 써보니까 어때요? 야, 조카야, 써보니까 어때? 승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내가 다음 주에 갈 일 있거든? 갈 일 없는데 갈 일 있거든? 내가 가서 차 한 잔 줘?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하고 너 한번 들어봐.
그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한 사람 모였는데 어느 날 6명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6명이 같이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이해한 건 아니고요. 3명과 함께 일을 이해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미용실 언니가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피자 가게 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비하는 거, 자, 이렇게 나와 함께 6명이 함께 썼을 때 7명이 140만 원을 모으게 된 거죠. 9% 12만 6천 원이 각각 돌아옵니다. 이럴 때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 내가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A, B 각각 해서 20만 6천 원을 돌려주겠죠. 6명 3만 6천 원 뺀 나머지 9만 원이 나에게 돌아온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제가 미용실 언니한테 놀러 가가지고 앞집에 피자 가게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 언니가 이제 놀러 와요. 이렇게 사람 안 올 때는. 그럼 놀러 와서 앉아있으면 제가 뭐 했겠어요? 앉아봐, 있잖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피자 가게 언니가 같이 이야기 동참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놀고, 어센 고스톱도 치고, 이러면서 아메를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파운더스 PT가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부업으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재 전업으로 얼마 전에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데 누군가는 한 4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내가 아는 사람 말고 그가 아는 사람에서 각각 4명씩 모였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볼게요. 이 총이요. 한 그룹에 5명이 되니까 20만 원씩 100만. 그죠? 6그룹 600, 나까지 20, 620이 되죠. 그러면 이게 15%에 해당돼서 93만 원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각각 100만 그룹은 6%에 해당돼서 6만 원씩 6그룹, 66, 36만 원 돌려주겠죠. 그럼 57만 원이 이때 나에게 돌아와요. 꽤 괜찮죠? 자, 57만 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정도는 됐죠?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내가 쓰고 너무 좋아서 이웃에게 마트를 소개하고 쓰는 방법을 있잖아 알려줬어요. 그가 또 이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 내가 또 있잖아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엔 이분들이 각각 한 2명 정도 알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수양어머니는요, 제 첫 번째 1호 ABO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 달에 한 40만원, 30만원 이렇게밖에 못 받아가요. 근데 제일 늦게 알린 우리 리더는 연봉이 억대가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든 이렇게 다 하지는 않지만, 그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각각 2명씩 알렸다고 가정하면요, 이 그룹이 1580만이 됩니다. 그러면 21%에서 331만 8천원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각각 260만 그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12%에 해당되고 31만 2천원을 각 그룹에 6천원부터 해서 나눠주게 되죠. 그랬을 때 187만 2천원이 돌아가고 나머지가 144만 6천원. 이게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이게 지금은 1.64, 6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게 들어오는 건 230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아메는 PV, BB 제도가 있잖아요. 포인트 밸류가 다르고 보너스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가격이 오른 만큼 보너스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과거와 같지 않고 물가가 오른 만큼 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230만 원 벌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걸 SP라고 하거든요. 참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늘 날 것 같았어요. 이번에 저희 이제 보험을 하던 친구가 이 사업을 한 3일 전에 조인했어요. 3일 전에 저를 만나서 조인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보험을 쭉 하는데 1년에 300만 원씩 연금을 들면 10년 후부터 100만 원을 꼬박 받아 먹을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300만 원 연금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만만치 않더래요. 근데 아메이 저거 딱 봤는데 와, 아무리 못해도 10년 만에 SP 안 될까? 천만 안 될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설명했더니 왜냐하면 나도 미용실 놀러 가서 미용실 언니 집에 놀러 온 피자 언니 같이 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저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금 300만 원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만뒀대요. 그래서 저거 이제 3일 전에 결심하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10년에 혹시 200만 원 가능합니다. 정말로. 나같이 알아듣는 사람 6명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 보너스를요. 또 더 줘요. 최고 1,600만 원까지. 그래서 연봉이 4,50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행을 같이 하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딸이 유학을 갈 때 국경에 유학을 가 있는데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4살, 5살 때부터 해외여행을 매년 서너 번씩 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거거든요. 여행만 가도 해외여행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엄마가 82세에 그냥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허리도 이렇게 빳빳해서 시골 어른이지만 일을 다 하고 들어와서 그냥 주무시다가 그죠? 근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그렇게 건강하실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 됐는데 저는 6번째, 제 7번째 막내 여동생이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엄마 1등석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추억이 있잖아요. 이제 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마음이 너무 아팠죠. 돌아가시고 한 1년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지 전화를 든다니까요. 부모님은요, 우리의 천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천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함께 여행하는 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여행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 좋겠어. 돈이 있어도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여행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연결이 자산이잖아요. 내 거인 것처럼 애용자 자산이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됩니다. 자산 가치로 10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 미용실 언니가 나처럼 천만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저보고 로얄티 보너스를 주는 거죠. 6%를 올려주는데요. 이때는 제가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미용실 언니가 200만 원을 벌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같이 여행을 갔을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아메이가 윈윈 구조가 맞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Your success is my business. 너의 성공이 나의 사업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폰서는 오직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부모님들보다 더 원하는 분이 스폰서세요. 그분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윈윈 구조죠. 세상은요, 윈윈 구조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김밥 가게 하는데 옆에 김밥집이 또 하나 생겼어. 잘 되도록 기도할까요? 아마도 문 닫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스폰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꿈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후원했어요. 친구는 2사람을 후원했네요. 누군가는 3사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6사람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 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2사람이 했을 때는 사파이어라고 연 4천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3사람을 성공했을 때는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 지금은 1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그럼 될 때까지 되면 에메랄드는 반드시 됩니다. 3명 반드시 있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3명은 반드시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아멘은 학습으로 이루어가는 부예요. 6명이 되었을 때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지금 연봉 한 2억 정도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2년에서 5년 열심히 시스템 안에서 노력했을 때 다이아몬드 된다라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인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은 자산소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옹달샘 통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여행을 가도 옹달샘 통장, 그대로 돈이 꼬박꼬박 만들어지는 거. 그 통장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SP를 가도 저는 저걸 봤기 때문에 옹달샘 통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통장이 정말 내 것이구나, 자산이구나, 이것을 상속시켜줄 수 있구나.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고 서울에는 저희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거든요.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저 통장을 물려주는 것만큼 참 안전할 수 있겠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꿈을 위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산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아니라 고생 끝이 있어요. 고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이 왜 있는지 아세요? 빨리 가라고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차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캄캄해서 싫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 터널을 왜 만들었죠? 지름길을 내려고.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그러면서도 스릴리치를 이루는 일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항공모함을 말하거든요. 항공모함.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항공모함은요, 우주선, 거대 항공, 거기 타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전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걸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 혼자 아메를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상상해 보시자고요. 평생 내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옹달샘 통장이 주어진다. 그리고 평생 은퇴 없이 할 일이 있다. 부자들도요, 할 일이 있는 것, 그것 정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돈 스트레스 안 받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생 매년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간대요. 평생 존경과 인정이 따른대요. 매력적인 이 평생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정적인 인쇄소득, 여유로운 해외여행, 그리고 함께할 친구, 꿈이죠.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선한 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부자가 되는 꿈을 꼭 함께 꾸기에 소망하고요. 선한 부자가 반드시 되시는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회가 없어요. 이미 상식이 된 것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멘은 정보입니다. 소수만 알고 있는 것, 그죠? 그것도 선도 정보예요. 소수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이뤄낸 일이 있는 선도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해하고 아직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지혜 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아메란 플랫폼 분명히 기회예요. 아메의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아메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의 선한 부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